그냥 넘어갈게. 그래서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전부를 꾸민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종속 접속사로 이끌어지는 주어 동사로 이어지는 요런 부사절도 부사 역할을 하니까 문장 안에서 명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를 꾸미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그 꾸미는 역할을 하는 게 의미적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의미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시간상으로 꾸미는 역할을 할 때가 있다. 그래서 때를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첫째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있더라. 즉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로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죠. 조건이라는 거는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의미로 꾸며주는 거를 뜻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속 이어서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또 있대요. 여기서 나오는 양보라는 것은 여러분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양보는 이런 거야. 윤지가 펭귄 젤리를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진짜 100번 양보해서 선생님한테 하나를 줬대.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면 사실 자기가 10개를 다 먹어야 되잖아. 근데 양보해서 하나를 줬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에서 살짝 벗어나서 뭔가 다른 행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치? 그런 의미를 이끌고 나오는 절을 우리는 양보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양보절은 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비록 뭐뭐지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게 양보절이야. 야, 앞머리 걷어. 앞머리 이렇게 눈에다가 커튼 쳐놓고서 은근슬쩍 자지 말고 앞머리 걷어. 앉았어요. 걷어. 앉았어요. 너 한 번만 더 눈 감고 있으면 거기 삔 찌를 거야. 저눈안 감는. 알겠지? 이렇게 삔 찌를 거야. 아이, 눈 떠. 지금 되게 성시경 닮았어. 눈 떠. 그 다음. 눈안 감았다. 그 다음. 자, 의미를 따져보니까 이제 목적을 나타내는 절도 있대요. 목적이라는 거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고자 이런 의미를 목적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절도 있어요. 결과는 어떤 원인이 있었더니 그 다음에 결과가 다음과 같이 생겨났더라. 이런 거를 결과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자리 F1에서는 다이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여기 나와 있는 부사절 접속사들은 각각이 가지는 의미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여러분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럼 종류대로 볼게요. 하나씩 여러분 해석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살펴보는 모든 접속사들은 각각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쪽지시험 볼 건데 여러분이 특히 처음 보는 모르는 거 위주로 주로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 다 외우세요. 미리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예윤이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when 또는 as라는 접속사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니까 첫 번째 문장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그치? 그렇지. 20살이었을 때 파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 여기서 문법 설명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자, 앞에 when이라는 접속사로 이끌어지는 when 플러스 주어 동사로 이어지고 있는 요 절은 완전한 절이에요? 불완전한 절이에요? When he was 20. 완전할 것 같아요? 불완전할 것 같아요? 그치. 요 구성 자체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접속사가 붙어져 있지 않은 절을 우리는 주절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he moved to Paris 이 부분이 주절이 될 것이고 이 주절의 구성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여러분? 그치. 주절 역시나 완전한 구성이 이루어지네. 이게 바로 접속사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종속절 접속사는 주절도 완전해야 되고 부사절일 때 그 다음에 자기가 이끌고 나오는 절 역시나 완전해야 되는 거야. 부사는 필수 성분이 아니니까 이 부사절이 빠진다 그래서 주절이 불완전할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거예요. 알겠지? 부사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계속 해석해 볼게요. 이지아 갑시다.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 해석하면 옳지. 그렇지. 특히 while이라는 단어는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를 했다니까 두 가지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while절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동시 동작을 나타낸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동시 동작.
자, 그 다음에 김시훈 갑시다. after절. 뭐뭐한 이후에. 그가 그의 숙제를 끝낸 후 어. 그는 바로 옳지. 시훈이 하나 더 할 거예요. before. 뭐뭐 하기 전에. 그가 침 바라보기 전에 그는 그의 얼굴을 씻었다. 옳지. 잘했어요. 자, 얘를 왜 연달아 시켰냐면 요거 두 개를 연달아 해석을 시키면 여러분이 오류를 범하는데 보통 나오는 오류가 뭐냐면 before이나 after가 지금처럼 중간에 들어있을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읽다가 갑자기 이렇게 묶어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오류예요.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 접속사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나오는 종속절의 맨 앞자리에 위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before부터가 시작인 거야. 얘가 맨 앞에 위치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절을 딸고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이 하는 흔한 오류처럼 이렇게 before를 앞에 주절에다가 묶어서 해석해버리면 사건의 전후 관계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이어서 최지우가 볼게요. until till은 뭐뭐 할 때까지이고 지우야 이거 철저 주의해야 돼요. until일 때 L이 몇 개? 하나. till일 때가 L이 몇 개? 두 개다. 지우해봅시다. We waved. We waved. 이거야. We waved. wave. 이거 아니고 이거. 움직였다고? 잠깐만. We waved. 그렇지. wave 동사는 이렇게 쓰면 손을 흔들다. 손을 흔들다. 뭐 웨이브 춤을 췄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뭐 할 때까지? 사과 sight는 뭘 나타낼까? sight 명사. 그렇지. 시야라는 뜻이야. 그럼 out of my sight, out of one's sight 하면은 시야에서 out of 어떻게 된 거야?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가 시야에서 벗어날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됐죠? 그래서 사이트 요거 표현 지아 나중에 써먹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out of sight 되게 많이 쓰는 표현. out of mind. 지아 이게 무슨 말이야? out of sight, out of mind.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야. 거의 마치 인류의 진리인 것처럼 그치 예은아? 많이 쓰잖아. 한수 알려주세요. 그치.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라는 뜻이야 이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떨어진다. 오케이? 반응하지 마 성시경. 가만히 있어. 그래서 먹방이나 찍어라. 그치? 왜요? 여기 눈이 시야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지민이 갈게요. since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뭐한 이래로 이후로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볼게. I was in kindergarten. kindergarten. 여러분이 배우는 교육과정 중에서 하나지. kindergarten. 옳지.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독일어야 독일어. 킨더가. 여러분 킨더조이는 다 알잖아. 근데 왜 네. 킨더가트는 몰라? 킨더조이 알지? 킨더가 독일어로 키드야 키드.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가 즐기는 쪼꼬바라 그래서 킨더조이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garten은 가든이야 가든. 어린이가 배우고 뛰어노는 정원이란 뜻이야 유치원. 됐죠? 해석해 볼게요. 지민이 이제 나는 유치원이고 영어 공부를 그렇지. 나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have pp 계속이겠네. 계속 그렇지. 영어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우 뉴페이스 가봅시다. 여기 once 여러분 별표 치시고요. 요거는 꼭 외워놓으세요. 시험 문제 꼭 낼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once는 부사로서 한 번, 한때 이런 식의 의미가 있어요. 옆에 참고로 적을게요.
once가 부사일 때는 한 번 또는 한때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once는 부사가 아니라 품사가 뭡니까? 그렇지, 접속사죠. 그래서 접속사일 때 once는 일단 한번 뭐뭐 하고 나면 이란 말로 해석을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어휘에 없으니까 꼭 외워놓으세요. once 접속사는 일단 한번 뭐뭐 하고 나면 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지인을 준비되면 해석 시작. 모두가 일단 도착하면 옳지. 우리는 미팅을 시작. 그렇지. 일단 모두 다 도착하고 나면 우리는 미팅을 시작할 거야. 회의를 시작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넘어갈게요. Every time 역시나 별표 치시고 요 의미 꼭 기억하십시오. Every time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은 부사였죠. 매번이라는 의미로 쓰는데 지금은 접속사이고요. 접속사일 때 every time은 할 때마다 라고 해석해요. 뭐뭐 할 때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every time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 쓰고 외우시기 바래요. whenever입니다. whenever. 이렇게 바꿔 적어도 의미 동일해요. whenever, every time 둘 다 접속사로 쓸 때 뭐뭐 할 때마다 라고 해석해요. 명화해 볼게요. 내가 그를 볼 때마다 옳지? 나를 보고 있어. 그렇지. 사랑에 빠졌나 보네. 딱 돌아봤더니 날 쳐다보고 있어. 또 돌아봤더니 날 쳐다보고 있어. 그런 거잖아. 뭐뭐 할 때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도 요거 색칠하시고 별표 요 세 개는 여러분 새로 외우시는 거예요.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하자마자. 자, 여기는 현우 가볼게. 옳지. 그렇지. 집에 오자마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됐죠? 아마 여기 밑에 거 3개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괜찮으실 거예요. 꼭 외워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B번 갈게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무조건 3개로 외우시기 바래요. because 말고 뭐가 더 있다? as, since 두 가지가 더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3개 대라. 그러면 여러분 바로 나와야 됩니다. because, since, as 세 가지.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셋 다 뭐뭐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란 의미로 해석하는 이유절, 부사절, 종속 접속사들이다. 됐죠? 자, 첫 번째 거 주한이부터 해볼게요. 나는 가방이 너무 비싸서 그렇지. 그 다음에는 준기 여기 세 번째 여기 갈 거야. As I was tired. 제가 피곤했기 때문에 빨리 잠이 들어요. 옳지. 그 다음에 윤지 갑시다. 마지막 문장. 너는 미스터 킹을 불러야 그가 Expert. He's an expert. Expert. Professional. 뭘까 얘들아? Expert. Professional. 옳지. 전문가. 이유절 먼저 해석해 볼 거야. 윤지야. 뒤에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절로 돌아오세요. 시작. 그가 학교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옳지. 너는 미스터 킹을 불러야 Ask. 요청해야 한다. Ask. 물어봐야 돼. 그치? 이럴 때는 물어보가 조금 날 것 같아요. 물어봐야 해. 잘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들어있는 요거 처리할 건데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because를 우리가 종속절, 이유절, 접속사다라고 했는데 뒤에 뭐가 붙어 있어? of가 붙어 있죠. of는 품사가 뭡니까? of. 전치사예요. 그럼 because에다가 of를 붙이면 접속사겠어? 전치사겠어?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유의하셔야 돼요. because of는 품사가 뭐니까?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절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전치사는 뒤에 뭘 가지고 나온다? 그렇지. 전치사는 명사, 어구를 가지고 나와야만 한다. 뒤에다가 절을, 즉 주어, 동사를 가지고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그래서 의미는 동일해요. 이유를 나타내지만 품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뒤에 따라 나오는 성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에다가 필기를 하실 건데 여기 나온 김에 전치사로서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몇 가지 쓰고 외우시기 바래요. 첫 번째, because of.
because of만 알고 살면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몇 개 더 외울 거예요. 하나, due to. 이거는 많이 봤죠, 그래도. because of, due to.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owing to. 요거는 처음 봤을 거야. 외워놓으세요. owing to.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건데 마지막 거는 여러분 의미가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박혀 있어요. 야, 네 덕분에,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럴 때 덕분에, 그치? thanks to. 근데 얘도 사실 이제 부정적으로 쓸 수는 있어. 비꼴 때 있잖아. 야, 네 덕분에 그래 내가 잘 살았다. 이럴 때. 그치? 어떻게 말하는 뉘앙스에 달려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무엇을?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지, 성시경? 아니 나 네가 없는 거리에서 한번 해봐. 네가 어울릴 것 같아 지금. 앞머리가 딱 성시경이야. 아니 잘할 거예요. 자르고 와 제발 부탁이야. 성시경 좋아해? 아니요. 저 노래 몰라요. 너네 할아버지야. 좋아하지 마. 시경 안 몰라요 아무것도. 내가 알려줄까? 아니요. 널 부르는 한때 성시경 되게 좋아했었는데 점점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 맨날 하고 그래가지고 점 떨어졌는데 요새 보니까 먹방만 하고 있더라고. 돼지같이 살쪄가지고 막 먹기만 하고 막 짜장면 먹고 삼겹살 먹고 짜장면 먹고 삼겹살 먹고 맨날 먹더라고. 백종원이랑 같이 먹던. 아, 백종원이랑도 먹고 첫 싸우고 이제 막 일본 그 미식갱 그 드라마 뭐지? 주하나 그 뭐야? 고독한 미식가. 그게 뭐야? 고독한 미식가 그 주인공 아저씨 있잖아. 빼짝 말랐는데 되게 맛있게 먹는 사람. 그 사람까지 불러다가 같이 유튜브 먹방 찍고 막 한강에서 라면 먹고 이거 이러더라고. 여전히 머리는 이렇게 앞머리 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가수 아니에요. 이마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앞머리를 내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전 이마가 안 좋아요. 여드름 안 물어봤거든. 안물안궁 감사합니다. 조건 할게요. 야, 오랜만에 2주 갈구니까 재밌네. 갈고 다녀 쌤. 갈굴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희도만 갈구고 한 달 내내 진짜. 지희도만 갈구고 너무 무료했는데 재밌네. 다양해서. 조건 너도면 찢어놓을 거야. 찢어놔요. 조건 갈게요. 조건 딱 세 가지 외울 겁니다. 첫 번째 if, 그 다음에 두 번째 unless, 세 번째는 as long as. as long as 이제 외웠어? 아마도요. 이것도 대답 못하면 나 노래 부를 거야 또. 네? as long as you love me. 또 부를 거야. 듣기 싫으면 외워 제발 좀. 첫 번째. 자, if는 무슨 뜻?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란 의미다. 그래서 여기는 지우부터 가봅시다. 이지우.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고. 어, 나는 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지우 두 번째 계속 갈게요. unless는 정확하게 if랑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면 unless는 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석되는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아랫자리를 해석해 볼게, 지우야. 너가 너무 피곤하지 않는다면 오케이. 저녁 먹으러 가자. 그렇지. 저녁 먹으러 나가자.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unless를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unless라는 단어는 부정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부정어가 한 절에서 쓰였다면 다른 부정어를 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부정어를 한 절 안에서 두 번 쓰면 그건 이중부정이 되는데 그럼 부정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영어에서 보통 이중부정은 사용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어 unless 절은 무엇을 주의해야 되겠다? 동사를 부정형으로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도록 주의해라. unless는 부정어니까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이중부정을 우리가 피해야 돼. 이중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동사마저도 부정형을 만들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간혹 하는 실수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뉘앙스를 자꾸 만들려다 보니까 뒤에 나와 있는 여기 동사를 you aren't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단 우리가 unless를 뭘로? if라는 접속사로 바꿔 쓴다면 요 아래자리는 이렇게 동사는 부정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의미가 동일해지겠죠. 됐지?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unless라는 것은 무슨 의미랑 동일하다? if not하고 의미가 같은 것이다. 그래서 not을 또 쓰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접속사 as long as 요거 꼭 외우세요. 뭐뭐 하는 한입니다. 아까 봤던 as soon as랑 조금 헷갈릴 거예요. as soon은 곧이라는 말이니까 때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라고 해석해요. 자, 그러면 지인 해석해 볼게요. 누가 살아있는 한 싸울 거야. 그치. 살아있는 한 싸울 거야. 타다카이. 맞나? 타다카이? 싸워라야 싸울 거야. 타다카이? 싸워라. 왜 애니 싸워라야? 내 마음이야. 만화 대사로 내 마음이야. 에렌 예거 같잖아. 살아있는 한 싸울 것이다. 이상하게 미안. 요새 이거 편견이야, 여러분. 일본 애니를 보면 이상한 거 아니? 이상한? 근데 그걸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네요. 왜? 일본어 못하냐? 저도요. 일본어 이상한 거 같아. 뭐라고? 일본어 이상한 거 같아. 이상한 거 봐? 뭐 이상한 거, 뭐 저도 이상한 거 만화 봐? 봐요, 쌤. 무슨 이상한 거 봐? 막 아이돌 만화 이런 거 보냐 혹시? 너 내가 보는 거 모르잖아. 어디서 이상하다고 했어. 활발한 제보 부탁드려요. 아, 쌤 많이. 됐죠? 요거 의미 외우시고 그 다음 거 여러분 요거 되게 중요한 거 나왔어요. 여기 별표 3개. 자, 여기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을게요. 일단 문장 읽어볼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해봐. 명사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낼 때 미래를 쓴대. 이상할 거 없죠? 미래는 미래로 쓴대. 근데 오른쪽 봐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여기 빈칸에 뭐 들어갈 거냐면 현재라고 넣어볼게요. 현재.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일까?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낸대. 현재 시제로 미래를 대신한대. 무슨 말일까 이게?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야, 지민아? 그치? will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간과 부사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무엇이다? 미래 시제를 써라, 쓰지 말아라. 쓰지 않는다, 이 뜻인 거예요. 미래 시제의 대표는 우리가 조동사 will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will 같은 조동사가 when절에, if절에, unless절에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will이라고 표현하면 다가올 일인 거는 분명을 해요. 근데 현재라고 표현하면 마치 그 다가올 일이 현재에 정말로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는 현재의 사실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약간 그런 뉘앙스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라 그래요. 현재의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요게 어법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거를 꼭 지켜주셔야 되고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만 해당합니다. 위에서 우리가 봤던 이유절에서는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돼요. when절, if절, unless절 이런 것에서만 현재 시제를 써야지 미래 시제는 쓸 수 없다. 이런 규칙이에요. 예시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 볼게. When they arrive, I will give them some snacks. 자, 주절 동사가 무슨 시제로 나옵니까? 주절 동사. 그렇지. will give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문장에서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시제는 미래인 게 맞아요. 앞으로 나올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시간의 표현은 미래로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죠. 왜냐하면 when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는다가 원칙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일이더라도 현재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장도 볼게요, 여러분. If you don't study harder, you won't pass the test. 여기도 주저리 시는 뭘로 나와? 미래로 나오네. will not pass니까 여기도 이미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건절에서는 시제를 뭘로 적었어? will not study라고 했어? don't study라고 했어? don't study. 요거는 이제 현재 시제잖아. 즉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질문 있습니까?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이 얘가 왜 같이 나오냐면 명사절에서는 미래를 미래로 쓴다라는 표현이 왜 나오냐면 요거는 이제 명사절 할 때 한 번 다시 정리할 건데 if라는 접속사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사절을 이끌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f는 명사절을 이끌고 나오기도 해요. 여기까지 됐지? 자, 부사절을 이끌고 나올 때는 주절이 완전한 상태로 문장에 부가적인 의미를 주는 거라서 조건의 의미로 해석을 할 것이고 이때는 뭐뭐라면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런데 명사절로 사용이 될 때는 명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에 들어가는 아이야 아니야? 명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에 들어가는 아이야 아니야? 들어가죠. 어느 자리에 들어가요?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명사절일 때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필수 성분에 해당하므로 의미가 달라져야 돼요. 주어일 때는 뭐뭐인지가, 목적어일 때는 뭐뭐인지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if가 명사절에서 사용될 때는 뭐뭐인지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가 두 가지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부사절일 때는 will을 쓰지 않지만 명사절은 부사절이 아니니까 이때는 뭘 쓸 수 있다. will을 써도 괜찮다. 요거를 설명을 한 거예요. 미래는 미래로 표현하겠죠. 명사절은 시제를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자, let me know if you will be able to attend. 자, 여기 if절을 묶어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겠네. if부터 attend까지. 여러분 이 if절이 문장의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말하실 수 있어요?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옳지. 누구의 목적어? 그렇지. no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if로 시작하는 절이 통째로 들어가 있네. 아까 말했듯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부사야, 명사야? 그치, 명사네요. 그러니까 이 if 절이 통째로 다 무엇이다? 명사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이럴 때 좋아. 네? 나 천둥번개 칠 때 되게 좋아. 왜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적 없이 살았거든. 그건 아니고 그냥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 쾅쾅쾅쾅쾅 할 때? 약간 그렇지 않니, 민지야? 무섭니? 별 감정 없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 뭔가 번개 빡 치고 이럴 때 되게 쾌감이 딱 느껴지는 거 너무 좋던데. 저러다가 비가 이렇게 확 오잖아. 진짜 확 하듯이 이렇게 샤워기 틀어놓은 것처럼 확 오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분이 화가. 너무 기분이 좋아. 우산 되게 뭐라고? 우산은 없을 때 그러면 되게 싫은데. 뭐 어때? 맞아. 맞아 그냥. 맞으면 되지. 여기까지 되셨죠 여러분? 네. 떠들 거야 계속? 이제 일로 와. 아 떠들 거지? 김지훈 말 걸지 마. 자 오른쪽 갈게요. 우리 문법 몇 시까지 해야 되지? 55분이지? 저희가 7시 아닌데 아니 나 아까 40분에 시작했고 45분에 시작했고 45분까지구나. 오케이. 지금 22분이야. 좀 남았어. 힘내라. 자, 양보절 갈게요. 양보절도 외우실 거는 접속사 세 종류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do를 중심으로 하여 do 앞에다가 o를 붙인 although 그 다음에 even을 붙인 even though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왜 세 가지 표현이냐 있냐? 약간 말하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정도의 차이가 있죠. 가장 약한 뉘앙스는 도우고요. 단어가 길어질수록 약간 뉘앙스가 세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뉘앙스는 누굴까? 그치, 얼도우가 조금 더 세요. 그 다음에 가장 센 게 even though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가장 강해요. 그래서 even though라고 말하면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거를 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진짜 비록 뭐뭐 하구나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거. 알겠지? even though일 때 가장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해석 주의하실 것.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예은이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Although the dog is big. 옳지? 그렇지. 동의할 수 없어. 귀여우면 왕 크면 왕 귀여운 거 아니야 원래? 그렇잖아 예은아. 왕 크면 왕 귀여워야 되잖아 귀여운 거. 그치 지우야? 아니야? 맞잖아 윤지야. 저거는 그냥 이유절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Because the dog is big, he's very cute. 난 그렇게 생각한다. 왕 크니까 왕 귀여워야 된다고. 자 어쨌든 양보절이 들어갔고 자 요거 해석할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비록 불구 요런 말이 머리에 빡 박혀 있을 건데 이거 굳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사실. 가장 그냥 자연스럽고 매끄럽고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지만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예뻐요. 그러면 문장 해석이 어디 걸릴 것도 없고 그냥 가장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가 진짜 크지만 너무 귀엽다. 괜찮겠죠? 그럼 두 번째 시윤 해볼게요. My parents scolded me though it was not my fault. 억울하겠네.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지만 그렇지. 내 부모님은 나를 꾸짖으셨어. 그렇지. 내 잘못도 아닌데 나를 꾸짖으셨어. 아니지만 나를 혼내셨어. 이렇게 되겠죠. scold라는 동사 꾸짖다, 야단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지아 갈게요. even though 그녀는 부자지만 그녀는 더 많은 그렇지. 부자지만 더 많은 돈을 원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목적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 볼게요.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보통 2학년 내신할 때 여러분 많이 보실 거예요. 그쵸?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잘 봐. 눈을 크게 뜨고 잘 봐봐. so하고 that하고 사이에 다른 단어가 끼어들 자리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어.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로 한 단어야. so 띄우고 that이라고 쓰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so that이 하나의 접속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so that. 그리고 또 눈을 크게 잘 뜨고 보니까 that에는 괄호가 쳐져 있네. 보통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건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생략하고 나면 so만 남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랑 똑같다? 그래서 라는 거랑 형태상으로는 비슷한데 의미는 완전 다르죠. 자, 요 so that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냐면 목적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해석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말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뭐뭐 하고자 뭐뭐 하려고 다 가능해요. 전부 목적입니다. 뭐뭐 하고자,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so that의 의미예요. 접속사 so that.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 so that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표현이 더 있습니다. in order that. 요거 외우세요. in order that. 외우라 그랬어요. 시험 볼 거예요. so that, in order that 두 가지 같은 뜻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의 접속사다. 됐지? 지민이 해석해 볼게. 첫 번째 문장. 선에 할수 있게 하기 위해 그렇지. 너의 최선을 다해. 그렇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났다.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우리말로. 뭐뭐 하도록. 그래서 네가 정상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해. 그것도 괜찮겠네. in order then 마찬가지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도록.
자, 그리고 요게 등장할 때 우리 같이 헷갈리면서 나오는 게 요거죠. 두 번째 거. 이 두 번째 나오는 so that은 보니까 so하고 that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서 형용사나 부사, 기타 등등의 표현이 하나 끼어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형용사나 부사가 끼어들어 있다면 이때는 목적절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so부터 that 앞에까지를 원인으로 해석을 할 거고 그리고 대절 이하를 뭘로 해석한다? 결과절로 해석합니다. 원인과 결과절이에요. 원인과 결과절. 그래서 해석하면 앞에 것이 너무나 뭐뭐 하여서 그래서 그 결과가 that 이와와 같다. 이렇게 해석해요. 원인 결과절. 됐지? 자, 그래서 여기 밑에 거를 최지우가 해석해 볼게요. The train was so crowded that 아, 속상해. 뭐야? 분비는? 그 기차는 너무 붐벼서 나는 Hardly. Hardly. 요게 되게 중요한 단어야. hardly 같은 거 여러분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잖아? 그럼 독해할 때 빵빵 뚫리는 자리가 되게 많아요.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 얘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빈도부사의 그 뜻이에요. 빈도부사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0%에서부터 100%까지를 6단계로 나눠놓고서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시켰던 거.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그 다음에 never. sometimes랑 never 사이에 뭐가 하나 있었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한 3%, 2% 남짓하는 거.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크게 얘기해. rarely. rarely 어떻게 해석해요? rarely. 그렇지. rarely라는 단어는 거의 뭐뭐 않게라는 의미였어. 거의 뭐뭐 않다. 요런 뜻. 그 rarely랑 지금 보고 있는 hardly랑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rarely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빈도부사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rarely 말고도 hardly도 있고 그 다음에 seldom도 있고 뭐 barely도 있고 뭐 scarcely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왜 중요하다 그랬냐면 요런 말이 등장할 때 우리가 얘를 지금 쓰인 문장을 보면 동사가 긍정으로 나왔어, 부정으로 나왔어? 긍정형으로 나왔죠. 근데 hardly 자체가 뭐뭐 않게라고 해석이 되니까 얘 자체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돼야 돼? 부정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동사 형태 자체는 긍정처럼 보이고 얘 단어 자체를 부정어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의미상으로 부정의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얘네를 뭐라고 부른다? 준부정어라고 불러요. 준부정어. 즉 부정에 준하는 단어다 라는 뜻이야. 부정에 준한다. 그런 비슷한 속성을 갖는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정이 아니지만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우야 다시 해볼게. 트레인이 너무 붐벼서 그 결과 나는 거의 움직이지. 그렇지. 나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부정으로 해석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명화 가볼게요. The weather is so nice that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응. 우리는 사이클링을 응. 사이클링 뭐 하러 가는 거야? 자전거 저글링 아니야 이거? 그렇지? 자전거 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표현 여러분 해석할 때 고 플러스 ing 등장하는 거 되게 많죠? 고 ing
전부 뭐라고 해석한다? 뭐뭐 하러 가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go swimming, 수영하러 가다, go cycling, 사이클링 하러 가다, go camping, 캠핑하러 가다 등등등.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그냥 참고로 하나 적어놓을 게 뭐냐면 인우야 뭘까? so 다음 자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집어넣는데 근데 명사 쓰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명사는 so로 강조했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 최지우야. 그때 사용하는 게 누구라 그랬죠? such라 그랬죠. 그래서 such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도 역시 원인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강조어이고 such가 들어갈 때는 누구를 강조할 수 있다? 명사를 강조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게 뒤에 어순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such, 또는 on과 같은 관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명사를 꾸며줄 형용사를 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보스인 명사가 딱 등장을 할 거거든.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어나 형용사 같은 것들은 생략돼서 없을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어쨌든 명사가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명사가 나올 때는 such로서 강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뒷자리에는 역시나 대절을 넣어서 이 뒤에를 무엇으로? 결과를 나타내주는 거는 동일합니다. 됐죠? 명사 강조할 때 원인절은 such를 사용하고 뒤에 결과절은 대절은 동일하다. 됐지? 자, 그러면 여러분 1번에 나와 있는 건 so that이라는 접속사랑 in order that이라는 접속사로 목적절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접속사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거야. 2번에서 우리에게 소개한 접속사는 누구예요? 찾아. 2번 자리에서는 어떤 접속사가 나왔어? 접속사. 아니야. 다시. that이야, that. 2번 문장 잘 봐봐. 여기에 접속사로 보일 수 있는 거 that밖에 없잖아. 이 that이 이끌고 나오는 절이 무엇을 나타낸대? 결과를 나타낸대. 그러니까 2번에서 우리에게 설명한 거는 바로 뭐냐면 that이라는 접속사가 무엇을 나타내는 걸로?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 기능을 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That I could hardly move가 통째로 다 없더라도 the train was so crowded는 완전한 절이잖아. 뒤에 그냥 결과 부사절을 붙여준 것 뿐인 거야. 얘도. 대시 접속사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번 갈게요. F번은 별표 하나 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2개 칠까? 다이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봤던 몇몇 가지 접속사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해석할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while이에요. while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나타내면서 동시 동작을 나타내면서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래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뭐인 반면에 라고 해석되는 대조, 대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도 한번 해석해 볼게. 현우 첫 번째 합시다. 그렇지. 제가 떠나 있는 동안, 없는 동안에 내 식물을 look after, 돌봐주세요. look after, 돌보다 라는 뜻이죠. 돌보다, 보살피다. 잘했고. 자, 그 다음에 주한이 두 번째 거 할게요. 자, 여기는 절을 while에서 끊고 보니까 약간 대조하고 대립되는 게 딱 느껴질 거예요. 어디서부터 뉘앙스를 풍기냐면 주어부터가 좀 그래요. 몇몇 사람들은, 그 다음에 while절에는 다른 이들은 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동사 표현도 waste food라는 요 의미랑 그 다음에 don't have enough라는 표현이 서로 빡 대립을 이루고 있잖아. 이렇게 의미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것이 연결돼 있을 때 while은 뭐라고 해석한다? 반면이라고 해석해. 주한 해볼게. 사람들은 음식을 낭비합니다. 옳지. 다른 사람들은 반면 어디다 붙일 거야? 다른 사람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음식을 낭비하고 반면에 다른 이들은 충분하지가 않다.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as 가보겠습니다. 자, as는 여러분 요거 별표 2개 칠하고 시작할게요. 의미가 워낙 많아요. as는 품사도 2가지예요. 어떤 품사, 어떤 품사? 접속사랑 전치사 2가지가 있죠. 일단 전치사로 쓰이는 as 아랫자리 more 나오는 거 먼저 볼게요. 자, as가 전치사로 사용될 때는 의미를 딱 2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뭐로써 요게 첫 번째 의미예요. 자격을 나타내건 수단 도구를 나타내건 우리말에서는 해석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번으로 칠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 뭐뭐처럼 이라는 의미가 있어. 뭐뭐처럼. 이때는 전치사인 like랑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왼쪽 거 여기 먼저 해석해 볼게. 이지야, 눈을 피하는 이지야. 첫 번째 거 해봐. He acted as chairman. 졸려? 힘들어? 괜찮아? 체어맨이 뭐야? 체어맨이 뭐야? 체어맨이 뭐야? 저 체어맨처럼 앉아계시네 저기. 지도 체어맨. 보통 고층 건물에 맨 꼭대기 가면 체어맨처럼 저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 분들 있잖아. 저기 두산타워가도 있을 것 같고 삼성물산가도 있을 것 같고. 뭐라고? 회장. 회장. 들었어? 뭐가 회장이야? 너 잤지? 어? 아니 잠깐. 너 잤지? 삽살개야. 너 잤지? 아니에요. 너 저거 해석해. He acted as chairman. 저기 뭐지? 늙은 나는 이렇게 서가지고 애쓰고 있는데 넌 자냐? 빨리 해석해. 그는 회장으로서 연기를 했다. 그치, 회장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회장으로서 연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이누야 두 번째 해봐. It can be used as a knife. 이거는 칼로서 사용. 그치, 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 칼로서 사용이 될 수도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접속사 갈게요. 첫 번째 접속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때 대체될 수 있는 다른 접속사는 뭘로 바꿔도 의미 똑같을까요? as가 할 때일 때는 이 접속사로 바꿔도 의미 똑같잖아. 누구요? 그치, when이지. 하면서일 때는 뭐라고 바꿔도 비슷하겠어. 그치, while이라고 바꿔 적어도 의미 비슷하겠네. 그래서 해석해볼게, 준기야. 좋은 아이디어는 내가 샤워할 때 응. 되게 발생한다. 과거. 발생했다. 그치. 내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진행이 나오면 여러분 진행으로 해석해야지 의미가 예뻐요. 그러니까 진행은 한 가지만 들어봐. 여기서 시제가 진행 시제를 썼잖아. 진행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진행을 왜 쓸까? 주하나 진행을 왜 쓸까?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막 동시에 일어나는데 거기서 약간 사건처럼 빡빡빡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그냥 배경처럼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깔려있는 일들이 있을 거잖아. 그 중에서도 깔려있는 것들은 보통 진행으로 써요. 노래가 플레이가 되고 있는 동안에 나는 춤을 췄다 라든지 네가 요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빨래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처럼 느껴지는 거는 단순 시제로 쓰고 이렇게 과거 시제 같은 걸로. 그 다음에 배경에 깔려 있는 거야. 그 사이에 계속 일어나고 있던 일이야 라는 것들은 진행 시제로 쓰는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말에서 살려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 빡!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진행과 단순 시제를 해석해 버릇해야 나중에 서술형을 쓸 때도 진행은 진행대로 쓰고 그 다음에 단순 시제는 단순 시제대로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걸 쓰세요. 그 다음에 윤지 가볼게요. 자, as의 두 번째 의미는 때문에 라고도 이유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이때 대체될 수 있는 단어는 두 가지 더. 누구누구? 이유절 접속사 찾아. 아직은 안 외웠으니까 찾아. 이유절 접속사는 딱 3개 바로 나오라 그랬어. because 하나 더. 그렇지. since까지. 대체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because, as,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지 해석합시다. 옳지. 놓쳤다. 이럴 때 놓쳤다. 그 다음에 이지우 갈게요. As he grew older, he became generous. 자, 요때 의미는 뭐뭐 할수록 뭐뭐 함에 따라 라고 해석이 되는데 요 우리말을 잘 봐봐. 뭐뭐 함에 따라서 무슨 일이 발생했어. 이렇게 될수록 얘도 이렇게 변해. 이런 뉘앙스잖아. 할수록 함에 따라라는 것은. 그래서 이 표현은 둘 다 무엇을 내포하냐면 어떤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내포하는 말들이에요. 상태의 변화예요. 상태의 변화. 알겠지? 진행과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때 as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자, 그러면 상태가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문장 안에서 상태 변화를 표현하는 동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누가 상태 변화 동사야? 첫 번째 누구? grow older. 요거죠. grow라는 동사는 이 형식의 대표적인 상태 변화 동사예요. 상태 변화 동사. 뭐뭐하게 되다. become과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으니까? 그치. become이라는 동사도 똑같이 grow처럼 이 형식에서 무엇을 나타내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 볼 때 grow, become, turn 이런 식으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as절에서 같이 나온다. 그러면 할수록 함에 따라 라고 해석하면 가장 예쁘겠다. 그래서 이지우 해볼게. 나이를 먹을수록 옳지. 제너러스. 딱 나네. 제너러스. 안돼. 그치. 너그러워졌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as. 이때의 as는 어떤 의미? 뭐뭐인 대로 또는 뭐뭐처럼 이라고 해석합니다. 두 가지의 동작이 절의 동작이 약간 둘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이럴 때 뭐뭐인 대로 뭐뭐인처럼. 주안해볼게. 너가 말하는 대로 해서 오케이. 너 잘 불렀다. 자, 여기 잘 볼게요, 여러분. 요 부분.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그렇지. 수동입니다. 수동. 자, 여러분. 수동태를 영어에서 해석을 예쁘게 해야 의미 전달도 잘 되고 영어를 예쁘게 쓸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 표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래.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tell이라는 동사랑 그 다음에 teach라는 동사가 가장 많이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하는 수동태 중에 하나예요. 봐봐. tell은 무슨 뜻? 말하다 라는 뜻이야. 근데 얘를 be told라고 하면 나는 지금 tell은 동작을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 tell이라는 동작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그치? 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be told는 우리말로 어떻게 한다? 듣다 라고 해버리시면 돼요. 듣다. 우리말에서 듣다는 능동의 표현이지만 영어의 수동 표현인 be told를 해석하기에 이보다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뭐 말해진다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듣다예요. 자, 그러면 teach도 해볼게. teach는 무슨 뜻? 가르치다 라는 뜻이야. 그럼 얘 수동태로 바꾸면 이누야? 그렇지. be taught 라고 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teach를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teach가 되는 거네? 그걸 뭐라 그래 우리말로? 그렇지. 배우다. 자, 수동태 표현 중에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붙들어 놓고 계세요. 그냥 바로 be told 보이면 들었다. 그 다음에 be taught 나오면 배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가장 예쁩니다. 조한이 다시 도전. 들은
다른 대로 해요. 그렇지. 네가 들은 대로 해. 됐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참으세요. since하고 마칠게요. 자, 마지막에 since 나오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아니다. 세 가지? 일단 품사가 두 가지야, 여러분. 첫 번째는 전치사. 전치사일 때는 무슨 의미로만 쓴다? 이후로, 이래로, 라고만 쓰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품사가 무엇일 때? 접속사일 때요. 접속사. 접속사일 때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래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문에 라는 의미로 쓰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일 때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다시 말할게. 접속사일 때는 의미가 이렇게 두 가지야. 이유랑 시간 둘 다 돼요. 전치사일 때는 의미가 하나라 그랬어. 그럼 똑같이 형태가 since로 쓰였는데 전치사래. 근데 전치사를 보고서 우리가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도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윤이 첫 번째 해볼게요. 옳지. 자, 여기도 여러분 job이라는 단어 직업이라는 의미가 맞기는 한데 보통 매끄럽게 해석할 때 그냥 일이라고 해버리시면 돼요. work랑 같은 개념. 그래서 일을 그만둔 이래로 he has made big changes. 큰 변화를 겪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윤이 해볼게요. 전치사예요. 뭐라고? 말에서 떨어졌다고? 말에서 떨어졌다 그랬지 너 지금. Last fall. 오케이. 지난 가을 이래로. 자, 여기도 요것도 봐봐. Hear from 사람이야. Hear from 하면은 뭐뭐로부터 듣는 건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듣는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hear from 사람 보통 누구누구의 소식을 듣다라고 해석해요. 누구누구의 안부나 소식을 듣다. hear from 사람. 그럼 시윤이 다시 해볼게. 지난 가을 이래로 I've not heard from him.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야 마지막 합시다. Put on weight easily. 무게를 해봐. 계속 해봐. 쉽게 무게를. 쉽게 무게를 입어. Put on. 짊어져. 오작겨. Put on weight.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봐. I put on my coat 하면 코트를 어떻게 하는 거야? 몸에다가 입는 거잖아. 그럼 put on은 어딘가에다가 걸치고 입고 위에다가 올려놓는 뉘앙스겠네. 그럼 weight가 무게니까 나의 몸에다가 무게를 갖다가 put on 입었어. 그러면 살이 찌다야. put on weight. 자, 여기 나와 있는 put on weight는 살찌다 라는 표현이고 put on 대신에 우리가 동사를 gain이라고 바꿔 적어도 의미가 동일할 거예요. 살이 찌다. 됐죠? 자, 내가 쉽게 살이 찌기 때문에 I'm forever on a diet. 무슨 뜻? 그치. 나는 영원히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겠네. 자, 일단 문법 진도는 오늘 여기까지 나가는데 잠깐만 잘 들어. 숙제. 지금 64쪽하고 65쪽 진도를 나갔고 여기 선생님이 필기해 준 거 다 포함해서 여러분 싸그리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쪽지 시험은 그렇게 볼 거예요. 필기한 거 내용 포함해서 쪽지 시험 나오니까 꼼꼼하게 외울 거 외우시고 뜻 모르는 거 기억해 오시고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딱 2페이지예요.
자, 그리고 뒤에 문제 풀어 놓으실 거예요. 문제 풀면서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외우시는 겁니다. 어디부터? 66쪽부터 69쪽까지 푸시고요. 워크북 숙제도 있어요. 워크북 몇 쪽이랑 몇 쪽이냐면 16, 17쪽. 새로 오신 분들은 책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조그마한 책이 있을 거예요. 그게 워크북이에요. 워크북 16, 17쪽, 그 다음에 교재는 69쪽까지. 됐지? 우리에게 메로나 못 사줘서 어떡하지? (5분) 쉴게요.